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2월 23일 폭등한 시장 마감이 됐고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와, 이야, 이런 감탄사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새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엔비디아 지주분들 어떻게 밤사이 주무셨어요? 그거 어떻게 주무셨어요? 안 주무셨죠? 밤사이 이게 올라가는 거 보면서 내 계좌에 수익 플러스 난 거 보면서 기쁜 환희의 그런 미소를 띄우면서 아니면 뭐 이렇게 소리 지르셨을 수도 있겠죠. 역시 갓비디아 하시면서 이러다가 천비디아 간다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오니까 천비디아 곧 우리가 실제로 눈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일수록 또 차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차분해요? 그렇죠? 거래대금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주가가 이렇게 큰 기업이 시총이 뉴욕 증시 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큰 폭의 증가가 보였다라고 하는 그런 헤드라인도 있었고 제가 오늘 제목에 엔비디아가 세계를 구했다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실제 이제 미국에서 이 보도된 내용들에서 엔비디아가 세이브 더 월드, 세상을 구했다. 세상에 이 수많은 반도체 기업들을 구하면서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참 대단합니다. 젠슨 황이 세계 부호 거의 20위권으로 들어왔다고 하죠. 예, 정말 황입니다. 황. 자, 잠시 후에 얼마나 대체 올랐길래 또 여도훈이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좀 들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궁금합니다. 엔비디아의 이러한 상승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잠시 후 교수님께 여쭤보겠고요. 월가의 소식 오늘도 그레너리 투자자문 이완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도 꽤 계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들어오신 거예요? 응? 엔비디아 주주분인데 그냥 엔비디아 가지고 있으니까 하면서 그냥 묻어두신 겁니까? 묻어두셔도 됐을 것 같습니다. 자, 3대 지수가 모두 올랐는데 저는 나스닥 지수 아침에 이거 지수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내가 보고 있는 게 제대로 된 숫자가 맞나 했는데 맞습니다. 다우와 S&P 500은 사상 최고가 너무 가뿐하게 경신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참 막판에 한 3% 숫자까지 봤다가 2.96%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1.18% 오르면서 사상 처음으로 39,000선을 돌파했고요. S&P 500 지수도 2% 넘게 오르며 다시금 5,000선 회복 그리고 5,087선까지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2.96% 오른 16,041포인트선 마감이 됐고요. 러셀 2000 지수가 0.96% 함께 오르면서 2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유가도 조금 올랐어요. 다시금 배럴당 78달러 선으로 올라갔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4.3 넘어서거나 말거나 시장 신경 안 씁니다. 신경 이런 거 쓸 겨를이 없어요. 지금 AI 관련한 종목들 다 사고 계시느라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든 말든 다들 신경을 안 쓰시는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기준 현재 소폭 오르면서 4.32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가격도 다시 조금 더 올라서 51,680달러 선 위에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엔비디아 관련한 종목들 오르자 뭐 이런 경제 관련한 지표들의 관심이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볼 건 봐야죠. 그래도 볼 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내용을 먼저 좀 확인해 볼 텐데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상회하면서 얼마나 20만 1000명을 기록을 했는데 하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하회했다라는 거는 여전히 저 실업했습니다. 돈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다라는 건 여전히 고용시장이 탄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되면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멀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하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시장은 실적과 또 AI 주가 여기에만 포커스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거품 논란 있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잠재웠다라고 하는데 거품 논란 자체가 있었나 싶은데 또 여전히 싸다라는 월가의 분위기가 지금 후끈 달아올랐는데 어제 혹시라도 실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록이 됐고요. 크게 이제 두 가지가 가장 주요했는데 AI용 그래픽 저장 장치인 GPU 수요가 이미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에 대한 그 가능성이 계속해서 불거졌죠. 그러나 엔비디아는 올해 공개할 차세대 AI 칩인 B100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정도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 우려를 싹 잠재웠습니다. 또 중국 데이터 센터 관련한 매출의 급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됐는데요. 엔비디아는 또 여기에 대해서 자신감을 내비쳤죠. 이 데이터 센터가 미국 규제를 준수하는 칩을 대량 출하하면서 양호한 실적 성장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라는 판단을 또 시장에 전달하며 걱정할 거 없는 엔비디아.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게끔 또 엔비디아의 수장인 젠슨 황의 컨퍼런스 콜 내용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반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IB 쪽에서의 목표 주가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JP모건은 기존 엔비디아 목표 주가를 $650에서 $850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제 $925로 목표 주가 올랐고 또 스티펄, 키뱅크 이런 쪽에서도 모두 올렸는데 특히 로젠블렛이라는 곳에서는 엔비디아 목표 주가 $1,400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면서 월가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를 했습니다. 거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높아진 그 순이익 때문이겠죠. 관련해서 이제 일부 투자자들이 엔비디아 주가가 너무 비싸다고 매수를 망설였지만 이는 큰 실수였다라는 얘기를 자산관리회사인 메인스트리트 리서치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실적 발표 때마다 그 회사의 PER이 하락하는 데는 순이익이 예상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숫자를 보여주는 거죠. 미래의 청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럴 것이다라는 게 아니라요. 실제로 시장의 숫자를 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앱투스 캐피털 어드바이저에서는 엔비디아는 올해 엄청난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렴한 이 말이 맞습니까? 저렴한 AI 주식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월가의 분위기 형성이 됐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어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또 일본 증시의 장중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도 엔비디아의 영향으로 손정임 회장이 수장으로 인해 이제 소프트뱅크를 비롯해서 전 세계 증시에 있는 반도체 관련한 회사를 투자한 회사까지 모두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전 세계를 구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내려갈 시간이라뇨, 주인장님.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를 투자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온도 차이는 굉장히 심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개별적인 종목 엔비디아 당연히 없죠. 근데 어딘가 ETF에 분명히 엔비디아가 들어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엔비디아를 비롯한 다른 또 반도체 IT 종목들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축하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맵을 보면서 조금 더 이 기쁨을 누려보도록 할까요? 자, 엔비디아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는 16.4%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다른 종목들도 지금 AMD가 10%, 그리고 브로드컴이 6%,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모두 올랐고요. 그런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이런 이제 반도체 관련한 모멘텀을 조금 더 받고 있었는데 현실 가능성에 있어서 과연 이게 내일 모레 되는 게 아니고 향후 몇 년 동안에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약간은 다른 반도체주들 올라갈 때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는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 넘는 강세를 보였고 다른 M7 종목들도 모두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가 2% 강세, 애플 주가 1%대 강세, 구글도 1% 올랐고요. 메타의 주가도 3.87%, 아마존도 3.5%, 그리고 테슬라의 주가도 1.35% 함께 올라갔습니다. 여타 다른 섹터들도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헬스케어 쪽에서 그동안 좀 부진을 보였던 일라일릴리가 3% 반등을 보였고요. 또 다른 종목 가운데서 노바백스가 그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 중심으로 한 그 비정부 글로벌 백신 조직
조직인 가비와의 분쟁을 해결할 것이다라고 밝힌 후에 주가가 20% 넘게 급등을 했고요. 또 노바백스뿐만 아니라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깜짝 순위 그리고 매출도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5% 넘는 강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종목 가운데서는 온라인 가구업체 웨이페어의 주가도 손실이 예상보다 적었다라는 소식 가운데 상승을 했고요. 전기차 기업 가운데 테슬라 상승했지만 루시드와 리비아는 흐름이 좋지 못했는데요.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한 이후에 그리고 전체적으로 투자 의견에 대한 비중 축소 의견도 함께 전해지면서 주가는 20% 가까이 하락을 했고 리비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4년 올해 생산량에 대한 예측이 추정치를 하회하면서 또 인력 10% 감원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주가는 20%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가운데 S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조금 부진했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8%대 하락을 했는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순이익이 좀 하회를 하면서 주가의 하락세가 보였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기업 가운데 시놉시스라는 기업도 7% 넘는 급등을 보이면서 52주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도어대시 음식 배달하는 기업이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문을 두드릴 횟수가 줄어들어서 실적이 좀 부진했다라고 하는데 모건 스탠리에서 동일 비중에서 비중 확대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하며 6%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마감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넷플릭스의 주가도 2% 올랐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415달러까지 또 올라갔습니다. 1.44% 추가적인 상승 보이면서 최근에 굉장히 랠리를 펼치고 있고 금융주 가운데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제외한 JP모건, 웰스파고 또 시티그룹의 주가 모두 올랐고 비자, 마스터카드 등의 종목들도 2% 넘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고요. 또 여행 관련한 기업들도 좋았습니다. 즉 에어비앤비의 주가도 4%대 강세 그리고 부킹홀딩스의 주가도 4%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모두 너도 나도 손에 손 잡고 같이 올라가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냉정을 되찾고 과연 지금 시장이 어떠한 경로에 위치해 있는지는 잠시 이어지는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이제 43분 막 지났는데요. 예. 와, 지금 모두 아직 멀었습니다. $1,000 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과연 어떨지 심층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굿모닝입니다. 이런 일이 사상 이제 뭔가 최초로 많이 엔비디아가 타이틀을 달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거래량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시총이 이렇게나 많이 하루에 올랐던 게 뉴욕 증시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는데 엔비디아는 정말 새로운 역사를 계속해서 경신을 하고 그러게 있군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16% 올랐으니까 네. 그 상승분이 시가총액의 상승분이 네. 한 360조 원쯤 됩니다. 360조 근데 원. 삼성전자가 보통주, 우선주 합치면 시가총액이 490조 원이니까 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분의 2 이상이 하루에 증가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제 거래가 폭발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전에는 테슬라가 그 일거래액이 네. 그러니까 그 금액 기준으로 제일 많았는데 네. 작년 언제부터 엔비디아가 하루에 한 30조 원 이상씩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한 40조 원 육박했고 네. 어제는 83조 원 한 종목이 거래가 됐습니다. 놀랍죠. 한 종목에 83조 정말 원. 대단합니다. 특히 그 수요일 날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이제 미국 젊은이들은 콜옵션을 많이 트레이드해요. 그래서 $1,000, $1,300의 콜옵션이 거래가 많아서 그게 이제 어제 그 미국 목요일 날 그 엔비디아의 상승을 좀 더 부추긴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천불은 기본이다. 엔비디아 황젠슨님께서 들어오셨는데 젠슨왕 님도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보시는군요. 예, 환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거의 이제 전 세계 20대 부호에 꼽힌다라고 하는데 축하드립니다.
슈퍼챗 좀 쏘세요. 젠수랑님 돈도 많이 버셨을 텐데. 자, 오늘 교수님 그럼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할지 또 하나씩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 오늘도 어김없이. 예, 그래서 오늘도 우리 그 네.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유도네이터 영어 테스트.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월마트 실적이 네. 이틀 전에 발표됐는데 그쵸. same store sales growth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그 리테일러 유통업체. 그러니까 네. 뭐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커스트코, 룰루레몬, 뭐 스타벅스 이런 거 할 때 꼭 나와요. same store sales growth. 그래서 네. SSS. 그러니까 트리플 S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 정도는 이제 직역으로도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죠? same 동일 같은 매장의 same store 같은 매장의 그 매출 성장 얼마나 나타나는지 그 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은 그 로케이션에 네. 1년 이상 영업을 했던 점포의 순수한 매출 증가율. 그러니까 네. 월마트가 지난 분기에 4%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그 펀디멘털을 리테일이나 유통업체 볼 때 가장 그 많이 보는 지표예요. 왜냐하면 기존 점포에서 성장이 나온다는 것은 되게 좋은 거고 그렇죠. 기존 점포가 성장을 못하면 새로 점포를 신규 로케이션에 내잖아요. 네. 그거는 리스크가 항상 있습니다. 점포를 낼 때 설치 비용도 들고 그쵸. 인테리어 새로운 사람도 넣어야 되고 그 로케이션이 성공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보다는 항상 확실한 성장, 안정적인 성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네. same store sales growth가 그 좋은 회사는 항상 프리미엄의 밸류가 된다. 이제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4개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즘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없지만 우리 미국에서 가장 그 매크로 거시의 큰 형 같은 그 레리 서머스가 네. 약간의 금리 상승 인상 가능성도 오.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한 확률 한 15%로 네. 얘기해서 이게 블룸버그에서 주말에 나와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네. 하여간 그만큼 금리 인하 가능성은 당분간 없다. 이제 그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엔비디아 실적 뭐 저는 더 얘기는 안 해요. 하지만 이것이 최근에 이제 여러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비싸지가 않아요.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했어도 그러니까 지금 785달러 기준으로 해도 금년 앞으로 12개월 이익 추정을 기준으로 해도 퍼가 한 30배. 그러니까 이제 저평가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게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일본도 그쵸. 어제 경신을 했는데 일본하고 미국의 그 주가의 드라이버는 틀립니다. 되게 움직이는 그 한국은 최근에 이제 저 PBR 주가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림을 통해서 보고 그다음에 전기차 업종이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 뭐 리비안, 루시드 다 가격 인하를 하고 그다음에 리비안이 인력 구조 조정을 10% 지금 발표를 했고 오늘 뭐 두 회사 평균 주가 한 20%쯤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테슬라 포함한 전반적인 전기차 업종에 대한 상당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만만치 않은 그 힘든 시기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영어 테스트의 주제였던 same store sales growth. 그러니까 동일 점포 매장의 그 매출이 얼마나 주요한지, 왜 주요한지부터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시험 문제를 낼 거 그랬네. 그러니까 same store sales growth랑 같은 말이 네. comparable store sales growth. 이거 스타벅스가 많이 써요. 월마트도 여기 쓰고 그 다음에 영국에서는 like for like growth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같은 의미고 네. 저희가 그 영자 신문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그 기존 점포에서 나오는 성장은 우리가 플러스를 많이 주고 뉴스토어 오프닝 신규 점포에서 이제 성장에 나오는 건 이제 리스크가 있고 비용이 많이 드니까 네. 점수를 많이 안 준다. 이제 그런 거 염두에 둬야 되고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월마트의 그저께 실적 4분기 실적인데 제가 이제 까만 박스로 친 걸 보면 comparable sales가 제일 왼쪽에 보면 4% 성장.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을 쪼개서 보면 그 판매 거래 건수 트랜잭션이 4.3% 올랐고 네. average ticket price 그러니까 판매 단가가 마이너스. 0.3% 감소했어요. 그래서 둘을 곱하면 이제 4.0이 나오는데 네. 최근에 뭐 코로나 상황에서 물가가 많이 오르면서
삶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중산층들이 월마트 가서 트레이드 다운 한다 그러죠. 좀 더 저렴한 걸 그쵸. 사면서 실제 여전히 그 제품 가격을 높은 가격 유지하는 건 쉽지 않아요. 네. 리테일러들이. 하지만 물량을 판매 건수를 늘리는 건 가능하다. 그래서 동일 점포 매출액은 4%가 늘었고 여기 이제 월마트 리포트라는 그 파란 박스를 보면 전사적인 매출 증가율은 5.7%. 그래서 둘 사이의 차이는 이제 신규 스토어가 그만큼 기여를 했다는 거고 영업이익 증가율이 13%. 그래서 월마트 참 좋은 회사예요. 그래서 버는 현금 흐름의 반 정도를 반 이상을 주주 환원을 하고 항상.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도 1.3%. 그래서 1년 사이에 주가가 18% 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주주였으면 18% 플러스 1.3%에서 한 19% 돈을 벌었고 지난 5년 동안은 연평균 12% 복리로 그래서 5년 동안 총 75% 올라서 월마트 같은 데가 이거 뭐 저가 상품 파는 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10% 이상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네. 추가로 배당도 1%, 2% 받고 그래서 상당히 참 미국에 좋은 회사들이 많다. 네. 주주 친화적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그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다들 당연히 이제 금리 인하가 될 것이고 이제 언제 될 거고 그 될 때마다 얼마나 더 큰 폭으로 내릴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반대로 레리 서머스는 인상 가능성도 있다. 왜 그러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월 연준 의사록이 얼마 전에 공개됐었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적인 그 연준 위원들의 목소리가 네. 한두 사람 빼놓고는 우리가 금리 인하하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신중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채권 가격 내려가는 게 이제 그런 거고. 네. 이제 레리 서머스 뭐 한 20년 전에 클린턴 행정부 때 재무장관을 했고 뭐 이분 23살에 하버드대 경제학 교수를 했나 뭐 하여간 엄청난 대가예요, 되게. 네. 근데 이분이 이제 블룸버그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터크를 한 5분, 10분씩 하는데 이제 본인이 계산하는 그 이제 CPI에서 한 3분의 1이 그 렌트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인이 실제 자기 살고 있는 집을 내가 렌트를 산다고 그러면 이제 owner occupied equivalent rent라고 하잖아요. 이거가 한 3, 4% 오르고 있다. 그래서 렌털 시장이 상당히 지금 강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이 전체 CPI의 3분의 1쯤 되기 때문에 그 CPI가 그렇게 쉽게 내려오기는 어렵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조금 오픈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뭐 그 가능성은 15%로, 그러니까 영어로는 meaningful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가 보면 15%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근데 하여간 그만큼 당분간은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뭐 지금 금리가 그렇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근데 하여간 이런 얘기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네. 금리가 안 내려간다고 해서 펀더멘털이 기업 이익이 좋으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국면입니다. 예. 네. 시장에서 워낙에 실적 부분, 특히나 뭐 AI 관련한 실적 얘기가 많이 대두되자 최근에 이런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는 거의 이제 신경을 안 썼는데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실적 시즌이 이제 다 종료가 되고 난 뒤에 별 얘기가 없을 때는 또 이런 것들이 수면 아래로 있다가 또 올라가 있는 그렇죠. 시장에 조정의 빌미가 될 수 그러니까 있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지금 아주 높으니까 네.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시장 전체로도 그렇고 빅테크들이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아서 네. 어떤 충격이 있으면 조금 주가가 흔들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미국의 주요 헤지 펀드들의 포지션을 분석한 걸 보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그 매그니피센트 7 중에 테슬라를 뺀 6개 종목에 지금 압축 포트폴리오를 헤지 펀드들이 들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수급상 그동안 많이 좋았지만 거꾸로 공매도로 돌았을 수도 있고 들고 있는 롱을 팔 수도 있으니까 네, 수급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다. 뭐 그런 거고.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할게요. 네. 제가 그래서 2000년 이후로 여기 이제 매출, 마진, 그다음에 EPS 주당 순이익의 변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의 그 그림이 뭐를 의미하냐 하면 그 1년 예상치의 그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2000년도에는
뭐 매출액이 한 4억 달러 정도였다가 지금은 이제 1,000억 달러까지 급격하게 매출액이 상향 조정되는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어제 실적 발표될 때 지난 분기 매출액이 275%, 네. 데이터 센터가 400% 늘었다고. 그것보다 전 더 놀라웠던 게 매출 총이익률이 77%. 매출 총.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원가를 뺀 그 마진을 보는데 여기 이제 엔비디아 넷 프로핏 마진을 보면 77. 2023년 이후로 순이익률인데 이게 뭐 50% 넘게 그냥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이 큰 회사가 되게 놀랍습니다. 근데 저렇게 이제 마진이 붙여도 팔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반도체 칩을 판다 그러는데 실제는 그 시스템을 많이 팔아요. 네. 그리고 AI 비즈니스 하는 제 친구한테 물어봐도 엔비디아의 강점은 소프트웨어다. 이게 이제 타이 추종을 불허하다. 그리고 네. 이제 젠슨 황이 그런 얘기를 했죠. 아마 우리 회사의 고속 성장세는 올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그게 이제 업황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자기 회사의 그 경쟁적인 우위 이제 그런 것을 시사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출액 곱하기 마진 수익성을 곱하면 EPS 아니에요. EPS가 2023년 하반기부터 4달러에서 22달러로 상향 조정되는. 그러니까 지금 785달러라 그래도 네. 이게 이제 23달러 아니에요. 나누면 그냥 표가 30배 정도 됩니다. 이것도 더 상향 조정이 일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 그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펀더멘털의 개선폭이 더 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뭐 무난해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전에 애플의 퍼밴드도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퍼가 애플은 당연히 성장성이 여기보다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30배에 부딪히면 그러니까 이제 주가로 치면 이제 퍼 기준으로 30배가 되면 애플 주가는 이제 저항을 많이 받는데 엔비디아는 이제 성장성이 이렇게 높은데도 우리 퍼 밴드로 보면 한 30배 정도여서 뭐 과연 이게 비싸다고 할 수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도 뭐 지금 AI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 저렴한 주식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그 방금 전에 그 EPS 마지막에 그 차트였나요? 요거 거의 상향 조정된 거요. 암벽 등반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 올라가는 거 정말 놀랐습니다. 1년도 안 되죠. 한 7, 8개월 사이에 EPS 연간 EPS가 5달러에서 22달러. 그게 어떻게 보면 얼마만큼 애널리스트들이 그 과소평가 네. 미래를 underestimate 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미래 참 내다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밤사이 정말 많은 IB 쪽에서도 목표 주가를 엄청나게 올렸습니다. 뭐 1,400달러까지도 뭐 올렸다라고 그런가요? 하고 하는데 어느 정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적정한 수준인지는 그거는 어떻게 뭐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보시고요. 계산할 수 있죠? 그 골드만 추정치인데요. 여기도 보면 이제 그 파란 박스를 보면 네. EPS new and old. 그래서 뭐 원래 여기는 좀 공격적으로 이익 추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상향 조정 폭이 크진 않지만 네. 작년 대비 올해, 그러니까 올해라는 것은 2025년 1월까지 향후 12개월의 이익 추정치가 금년에도 한 150% 정도 이익 성장이 예상이 되고 내년에도 한 20%. 그래서 퍼 기준으로 보면 지금 780달러여도 금년 기준으로는 30배, 내년 기준으로 한 25배 정도 돼서 네. 뭐 젠슨 황이 또 이렇게 너무 그 허풍을 떠는 사람이 아니고 되게 얘기하는 거에 대한 신뢰가 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숫자를 우리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렇게 성장을 통해서 주가를 올려주는데도 엔비디아가 1년 사이에 100억 달러의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했어요. 그래서 야 미국 기업은 진짜 대단하다. 예,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성장을 통해서 주주들한테 환원을 돈을 해주고 돌려주는데도 있으니까. 그래도 또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하고 배당도 작지만 이제 줬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더 이제 주주분들이 정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뭔가 로열티가 굉장히 커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엔비디아만 오른 게 아닙니다. 이 가운데 이제 일본 시장도 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는데 이 분위기가 조금 다른 상승인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0년부터
MSCI가 이제 지수를 트래킹하는데 이 파란 것은 일본이고 검은색은 미국이에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절대 주가 지수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가치주랑 그 성장주의 나름대로 그 비율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이게 올라가면 가치주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죠. 성장주 네. 대비. 그다음에 이게 빠졌으면 성장주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한 미국은 여기 이제 검은 선인데 2023년 이후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거는 growth, 성장주가 훨씬 value stock보다 많이 올라갔다. 그래서 뭐 M7이나 엔비디아 같은 데가 대표적인 거고, 일본은 전반적으로 주가 상승이 높은데 그 상승을 이끈 것이 2021년 이후로 파란 거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잖아요. 그거는 네. 이제 가치주가 성장주보다 많이 올랐다. 그래서 두 나라가 사상 최고가를 갱신을 했는데 주가를 드라이브하는 그런 모멘텀은 좀 틀리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우리는 약간 지금 가치주들이 지금 이제 시장을 좀 이끌고 가는데 힘이 좀 붙이는 모습입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리비안이 요즘에 또 주가가 부진하고 또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인력 구조 조정을 한다는데 벌써부터 인력 구조 조정을 하니까 좀 우려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익을 그래도 여전히 많이 내는 테슬라도 뭐 구조조정 얘기가 조금 나왔었잖아요. 그 뭐 실체는 아직은 뭐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리비안이 3월 달에 4만 5만 달러,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한 거의 7만 달러, 그러니까 최근에 가격이 조금 인하하긴 했어요. 그래서 6만 5천, 7만 달러에서 시작하는 프리미엄 전기차에 이제 포커스를 하다가 이제 4만에서 6만 달러 레인지로 이제 들어오는 차를 3월에 공개를 하고 주문을 받아서 2026년부터 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에서 리얼리티 랩의 시니어 임원을 이제 영입해서 그거 마케팅을 맡긴다 그러고 네. 실제 뭐 이런 새로운 모델을 런치하지만 이제 적자가 심화가 되면서 인력을 한 10% 구조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면서 이런 회사들이 견디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비안도 기존 차 가격을 한 4% 인하했고 최근에 네. 루시드도 2달 사이에 2번 인하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10%를 추가로 인하한다. 근데 루시드는 더 비싸요. 10만 달러 넘는 그쵸, 아주 고가 초고가여서 상당히 그 가치 제한이 만만치가 않아서 어려운데 그래서 뭐 이러한 어려움을 반영하는지 오늘도 주가가 두 회사가 평균 거의 20% 하락을 해서 네. 리비아는 그래도 여전히 시총이 한 15조 원, 루시드는 한 7, 8조 원, 뭐 여전히 큽니다. 근데 하여간 전기차 업종이 이만큼 되게 어렵다.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AI주들의 강세, 반대로 이제 전기차 관련한 종목들은 있어서 시장이 좀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과연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저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지금은 침체라도 또 언제 변할지 모르는 게 또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관련한 종목들과 좀 부진한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은 힘내시고요.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심층 인터뷰 함께 나눠봤습니다.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의 이남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